김문수TV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브라이트 클럽의 권세경 대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파 청년연합 준비위원을 맡고 있는 최창근 위원을 모시고 부정선거 블랙시위 청년층 폭발적 지지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시에도 서초역에서 집회가 잡혀 있죠. 예. 오늘 5시에 민경욱 의원, 그다음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연사로 나오는 네. 그 부정선거 블랙시위 관련한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평일날 하는 집회인데 네.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듣기로는 거기 대검 앞에 네. 도로 한 네. 차선까지도 이제 확보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집회를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오고 주말에 토요일 날 우파 집회가 네. 세 군데로 이제 좀 분류가 되었는데 크게 보면 세 군데, 네. 작게 보면 네 군데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것이 없는 오늘은 이제 평일날 집회로 한 군데서만 한 하기 군데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사람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창근 위원님께서 현장에 어떤 분위기가 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공감대가 있는지 먼저 현장 목소리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블랙 시위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보면 이제 보통 교대 앞에 하나, 네. 그리고 대검 앞에 하나, 네. 그 다음에 대법원 앞에 하나, 네. 그리고 국회 도서관이 아니고 그 법원 행정처 도서관 맞습니다. 앞에 하나, 요렇게 이제 4개가 있었는데, 네. 그 4개의 집회들은 주말에 있고, 네. 그리고 그 대법 앞에서 하는 집회가 오늘 이제 평일날 또 같이 거의 주최자들이 거의 겹치는 집회가 네. 오늘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좀 재미난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집회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랑 좀 다르게 네네.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자체가 네네. 좀 저쪽에서 공격, 우리 우파 보수에서는 이런 공격이 없는데 네. 좌파나 저쪽에서 공격을 당해 죄송합니다만 틀딱, 예. 재미없다, 예. 태극기, 예. 극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네. 그런 공격을 조금 이제 지금 집회에 집행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집회는 네. 4.15 선거에서 부정선거, 네. 블랙시위 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넘어서 젊은 청년들이 이 네. 집회를 주도해보자. 네네. 이게 목소리를 내고 모든 이제 행사의 주도권도 쥐고 네. 죄송하지만 주도권이라고 하면 조금 준비를 하고 좀 재미를 좀 더 해보자. 네. 맨날 이제 우파에서 이야기를 하게 좌파 집회는 청년들도 많이 오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축제처럼 하죠. 예. 그런 거는 못하더라도 예. 대놓고 못하더라도 네. 일단 내실, 재미, 구성 요소 이런 거를 청년이 직접 조금 더 광화문이나 태극기 집회 전에 탄핵 반대 집회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청년들이 내부 들어가서 네. 발언권을 얻어서 네. 직접 행해보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금 이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네. 이런 큰 그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청년분들이 아마 이제 이 공정 문제, 그러니까 정의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난번 그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영어로 unfair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부정선거 이슈도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감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장 공명정대해야 될 그 선거라는 제도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
시라는 게 선관위의 그 하두거든요.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선거라는 부분이 가장 또 이렇게 깨끗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부정선거의 이슈로 휘말리다 보니까 아마 젊은 층들 그러니까 청년층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지금 뭐 아직 방학을 안 했습니다만은 대학 그 전국에 있는 대학 그 안에서도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굉장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할 때도 민경욱 의원님하고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민경욱 의원님 자체도 지금 보면은 뭐 국회에서 나름 뭐 젊으신 분이시거든요. 생각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그만큼 그 집회를 또 주도해 가면서도 그 젊은 층에 대한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담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그 보좌관 생활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이래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우리 최창근 위원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요 청년들의 어떤 그런 참여 그리고 지지세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 같이 뭐 미래를 이게 준비하는 새로운 우파 청년 연합을 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금에서 청년들 중에 이제 블랙 시위에서 가장 뭐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지원 변호사. 우파 청년 유튜버 몇몇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 블랙 시위를 돕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블랙 시위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단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딱, 태극기 뭐 이렇게 되면 이미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의미가 좀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없애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판을 위해서 청년들이 나서자. 이렇게 좀 뭐 큰 주제를 삼아가지고 조금 하려고 여기저기 많은 청년분들이 좀 만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에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실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현재 여의도의 기존 정치권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뭐 미래통합당이라는 우리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도 좀 아마 이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이 강장에 뛰어들고 아마 이제 집회에 우리 블랙 시위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청년들이 참여하기 이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권세경 여기 지금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거제 선거란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이게 만약에 이제 악취가 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악취가 나는 게 뭔지도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투표하는 투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악취가 난다고 의심스러운 신고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 자체가 없다면 이런 어떤 정보라도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뭐 좋다는 선거에서 악취가 난다고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하는데 그 악취가 어떤 악취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악취란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언론들이 지금 뭐 중앙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송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파에서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의 꽃에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여겨지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네. 국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소수의 국민들, 뭐 다수의 네. 국민들, 뭐 이건 네. 상관없고 그 체제의 진실성을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예. 길을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네. 의심을 가지니까 네. 의심을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악취인지 아닌지 뭐 해소를 해주든 해소를 해줘야죠. 아니면 뭐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든 예, 예.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쉽지 않고 네, 네. 지금 뭐 드러난 뭐 블랙 시위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투표지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화해인 문제,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전 선거가 이래 있다면 이 그 투표지가 뭐 이제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있다든가 네, 뭐 네, 이런 게 네. 있으면 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뭐 모든 분들이 이 뭐 공명정대하고 대한- 깨끗하고 예. 악취가 난다고 의심을 하면 네. 그 부분에서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그 집회 현장에 나가 보시면 미래통합당 뭐 중앙당 사무처는 고사하고 그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집회에 나오고 있지 않죠. 예. 지금 뭐 미래통합당은 뭐 집안 문제도 지금 뭐 많을 것 같고 네. 근데 이 사전 선거나 이제 부정 선거냐 뭐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네.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이슈가 있으면 그걸 명확하게 밝혀내고 나야지 뭐 이제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 4.15 이 부정선거라는 이 단어 용어는 예. 4.15 총선에서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예. 조금 더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 부정선거 용어를 또 지난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 때는 그 김어준 씨가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예. 그 사람이 그것도 제시도 하고 뭐 부정선거를 우리가 다시 좀 파헤쳐 보자라면서 뭐 그 당시에는 또 그 김어준 씨가 또 먼저 주장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현재 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을 갖는 그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현재 예. 4월 15일 날 이뤄졌던 문제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거기까지 발을 들이기는 좀 그렇고 사전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예. 또 반면에 우리 자유주의를 이제 신봉하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이번 선거는 중국 쪽에 이제 또 이렇게 개입이 있다. 그렇게 또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기존 정당에서 품어주지 못하는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곳이 서초역, 교대, 법원 예. 뭐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강남도 하나. 강남도 예. 있고 그다음에 요 국회 앞에도 뭐 이렇게 상설 무대는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국회 저기 여의도 국회 앞에 이렇게 계속 그 국회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계속 이렇게 팻말을 들고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종종 보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아직까지 그 민경욱 의원님이 굉장히 그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서는 외로운 지금 투쟁을 하고 계세요. 미래통합당 그 출신 중에서는 물론 뭐 그 이준석이나 그 하태경 의원처럼 자꾸 이제 그 초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경욱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슈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롯이 잘 모아가지고 하나된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 선거란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현직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차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가장 이게 많이 이 제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가장 최선봉에서 나서시는데 네. 이게 블랙 시위에서 민경욱 의원님이 나서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논리를 보면 네. 어떤 선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네.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네. 뭐 법원까지 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거는 형식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민경욱 의원님이나 블랙 시위회 쪽에서 이제 뭐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거 하는 선거를 하는데 이게 네. 명확하게 네.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대법원에서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이제 항고를 한 부분도 있고 네. 이게 뭐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증거 보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받아준 것도 있고 안 받아준 것도 네.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네. 번째 뭐 다시 이제 뒤로 이제 차치를 하더라도 네.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체제라는 것 자체에서 이 제기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당한 권리고. 정당한 권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행정부에서 하든 뭐에서 하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네.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이렇다 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가끔 보면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오정보 공개라든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뢰 입장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네. 일반 국민들이에요. 침해된 권리가 침해된 국민들이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어우러져 가슴을 좀 이렇게 아픈 부분 토닥여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고 뭐 이게 은폐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우파 보수 우파 그 국민들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이게 부정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이든 예. 어쨌든 뭐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든 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예.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예. 하고 지금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 출신입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동적인 게 전부 다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자기는 이제 일종의 그 배지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배지를 달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 부분은 하고는 이게 낙선자 그 미래통합당이든 우파 쪽이든 낙선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기존에 아마 그 정당에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조금 이제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듣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그 뭐 사전 투표율만 봐도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4월 15일 날 전체 투표율, 전체 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66.2%인데 예. 사전 투표율이 26.69%, 거의 반이에요. 예. 사전 투표율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라는 거는 본 선거 날에 선거를 뭐 피치 못해서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 못했을 때 이제 사전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선거권을 이제 행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 날 투표율하고 이게 본 투표 날, 본 선거 날, 4월 15일 날 선거 그 투표율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라는 사전이라는 걸 떼야 되는 건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이런 현상들을 딱 보니까 자기들도 아 이게 사전 투표 절대적으로 이게 우파 정당에 이게 안 맞다. 우파 정당에 이게 불리하다. 왜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낮다. 언론을 통해서 낮게 나왔다. 투표율이. 그러면은 이 좌파들이 본 투표 날 선거를 많이 하도록 굉장히 그 독려를 많이 하고 선전선동의 어떤 그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전 투표율이 만약에 높았다. 사전 투표 날에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면은 본 투표 날에 이 그 투표율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막 서로 막 그 흑색 선전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분탕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왜 그러냐? 사전 투표는 제도는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예. 이게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본 투표율은 막 흑탕 선거 뭐 비방 응? 흑색 선전 막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그 선거 관심을 이제 돌려버리는 예, 그런 짓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사전 투표율이 첫 번째 3일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 굉장히 길게 본 투표일은 하루인데 사전 투표일을 3일이나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왜 본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에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느냐. 예, 예. 그리고 왜 선관위는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CCTV가 없다거나 뭐 자꾸 삼림빵 박스가 막 자꾸 나타난다거나 그 관리인의 도장들이 맞지 않다거나 뭐 투표에 쓰였던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막 발견되고 이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저 최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들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층들,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그 직접 그 블랙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현장에서 뭐 블랙 시위를 하시는 청년분들은 이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고 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부정선거다. 예, 예. 그리고 그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사소한 불법 행위만 있더라도 위법 사항이다. 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나 뭐 이런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의견 표명이 부정선거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네. 그러신 분들도 많고 아니라고 이게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극소수입니다. 현장에서는.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 위반, 뭐 예를 들어 이게 사각의 바코드냐 아니면 네. QR코드냐. 네. 근데 이제 법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바코드를 해야 된다. 바코드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 현장에서는 QR코드니까 네. 그거 뭐 저기 선관위에서는 국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입법 미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법이 뭐 어떻게 된 거가 아니라 미비 사항이든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명시적으로 공무원들은 법을 보고 행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네. 국민들이 믿을까? 네. 아니 일반 국민들이 뭐 일방통행 차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역주행을 한다. 그러면 교통경찰들이 그거를 어떻게 여길까요? 네. 딱지를 띄겠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코드, QR코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나서질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치적 사항이고 네. 법은 말 그대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왜 넘어가서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이런 거는 나중에 뭐 판사들이 하는 문제지. 네. 뭐 공무원들은 법대로 행하는 게 그 1순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보다도 이제 일단은 블랙 시위하는 뭐 이쪽에서는 네. 명확하게 제시를 하라. 네. 왜 그런지 내놓으라 그러는데 정보 자체가 불분명하고 너무 적고 정보 공개를 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뭐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든가 박충철 정보를 다 내놓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왜 정보를 안 내놓을까요? 선관위에서 안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 뭐 여기저기도 그렇고 지금 기각되는 것도 있고 지금 네. 선관위 쪽에서는 법원을 가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변호사들이 하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선관위에서 내놓든 법원에서 내놓든 이 사항에 대해 CCTV가 뭐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선관위에서 공개를 하든 대법원에서 공개를 하든 뭐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하든 공개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맞습니다. 문제를. 예. 아니,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이렇게 깜깜이처럼 이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예. 이게
그 법원이 굉장히 이제 정치화됐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어떤 헌법 정신에 의해서 판사들이 뭐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예.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어떤 뭐 광화문에 막 촛불 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또 이렇게 조금 뭐 겁내하는 것 같고 예, 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또 막 으쌰으쌰하고 전경 버스라도 이렇게 몇 대 모여야지 이게 법원이 요즘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시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응집력을 더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시위하시는 분들 응집력을 보여야 되지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한민국을 뭐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헌법 체계에 보면 3부 요인, 4부 요인, 5부 요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 의전 서열 순위 1위가 대통령이에요. 네. 2위가 국회의장, 네. 3위가 대법원장, 대법원. 4위가 어디냐면 뭐 대법원장하고 뭐 헌법재판소 소장하고는 뭐 서로 이제 조금 이제 서로 이제 3부 요인에 뭐 해당된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5부 요인을 꼽는다면 대통령,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관위, 뭐 이 정도 될 했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관위는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되는데 왜 각 지역별 선관위 위원장에 그 판사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위원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 약간 그 사법부에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국회 조직으로는 이게 행안부, 예, 행안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행정부 산하로 이제 관리로 들어가요. 예, 이 예, 선거에 예, 예. 의한 이 쉽게 얘기하면 정부 관리 정책이기 예, 예. 때문에. 근데 그 위에 이제 선관위를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판사 출신이나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과 과연 이게 독립적인가라고 의문을 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뭐, 이 5부 요인, 뭐, 6부 요인, 뭐, 이렇게 뭐, 의전 순위를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저는 이제 개인으로서 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뭐, 의문사항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뭐, 뭐, 언론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조차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나. 그제 이제 뭐, MBC입니까? 뭐, PD수첩 예. 같은 데서는 오히려 뭐, 국민들의 목소리, 요구 조건들을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예. 좀 이렇게 명쾌하게 좀 우리가 좀 털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는 옛날 광우병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광우병 사태 정부에서 공개하라고 그래요, 공개하고. 그랬던데, 이것도 역으로 보면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뭐 사건을 좀 겪었는데, 네. 제가 아시는 전직 의원님하고 어디 뭐 커피숍에 갔는데, 네. MBC 기자라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의원님께서 취재 거부한다, 단호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뭐, MBC인지 어딘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와서 계속 취재를 하는데, 저희가 거부한다 그러고, 저도 초상권이 옆에 있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서 그러고, 아니, 그 의원님이 이거를 끄라고 취재 거부를 하니까, 끄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 기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켜놓고 있고, 앞에서 취재하시는 분은 그걸 이제 딱 요런 겁니다. 요걸 들고 딱 있고, 그러니까 뭐 10m 거리에 있으면 무선 마이크를 딱 들고 있으면 녹화가 다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그걸 편집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죠. 편집하죠. 100%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기자는 취재 윤리도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네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취재 윤리, 유튜브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저 좌파들 이렇게
그 유튜브 한번 봐보십시오. 뭐 서울의 소리나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서 뭐 사과해라 뭐 응징한다 그거 막 그러던데 참 좀 아니 제가 그래요. 그 자리에서 취재 윤리 안 지키는 사람들 이거 왜 이러냐. 네. 그러면서 아니 뭐 제가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뭐 빠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경찰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네. 법적으로 위반되면 경찰 부르시라. 아니 경찰을 또 못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그쪽에 그 블랙 시위 현장 나가시면 좀 뭐 공중파나 기자들이 좀 옵니까? 관심이 좀 있어요. 어때요? 기자들이 멀리서 찍어가죠. 찍어는 가는데 그게 이제 메이저 언론이나 예. 뭐 이런 데서는 나오지를 않죠. 나오지는 않는다. 예. 광화문 광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조선, 뭐 중앙, 예. 동아 이렇게 다 와서 찍어가죠. 네. JTBC도 찍어가죠. 예. KBS, MBC 뭐 다 찍어가요. SBS 다 찍어가요. 근데 그게 네. 뉴스에는 얼마 나오던가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부정선거 블랙 시위 청년층 폭발적 지지인데 예, 아무래도 이 청년층들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활동성 예. 그리고 홍보성 예.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 기발하게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집회들이 강화문 집회들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성격이 강화문이 아니고 그 부정선거 집회들이 조금 나눠져 있는 성격을 좀 보거든요. 예. 그런 그 나눠져 있는 분들 그 집회들은 나눠져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공감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만나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가 이 뭐 보수 우파 보수 뭐 이 블랙 시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 하나로 예. 결집해야 통합돼야 된다. 된다.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은 불러주는 데는 무조건 다 갈 거다. 청년들은 예. 이 집회가 있으면 다 예, 간다. 뭐 근데 이제 네. 웬만하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자.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위에서 이제 어르신들 예를 들면 이제 좌파의 원탁회의 같은 거 네. 청년들이 보기에 우파의 시민단체나 뭐 원로라든가 아니면 당 쪽 아니면 뭐 학계 쪽 이런 많은 분들 우파의 원로분들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네.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성하신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원탁회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협의체라도 좀 만들어서 네.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게 좀 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청년들이 굉장히 그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크다, 그죠? 예, 여기저기 뭐 청년들이 우파 청년들 뭐 아스팔트뿐만 아니고 네. 제도권에서도 그렇고 네.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어디 가서 한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뭐 딴 군데서 이야기를 못 하면 이제 그 좀 이제 이미지 자체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좀 싫어하고 그래서 이 우파나 이런 뭐 블랙 시위도 그렇고 모든 게 한 곳에 있으면 뭐 청년들이 가서 좀 더 활동적이고 더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이제 뭐 가족들하고 참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주중에 있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오늘 광고 좀 해주시죠. 예, 오늘 5시에 서초역에서 뭐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집회가 있는데 여기는 뭐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뭐 자유대한호국당, 이선본 등 뭐 제가 알고 있는 단체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건 뭐 요 3개.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속해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요게 보면 이제 PD님 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광고 좀 띄워주세요. 오늘 5시 하는 거. 예. 그 광고 띄워주시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모르시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뭐 제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뭐 이게 유명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요 집회에 참석을 많이 하시고 주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도 제가 가서 뭐 많은 분들 보고 인사를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파 보수에는 뭐 고관대작의 공주님, 뭐 왕자님들, 뭐 이런 분들이 보수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의 뭐 귀족 보수, 아니면 미국의 뭐 명문가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치고 공주님이 있나요?
왕자님이 있나요? 그렇죠. 명문가 자제가 있나요? 예, 예. 없어요. 저 역시도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고 네. 여기 앵커님 예. 뭐 어떻게 예, 아버지 일반 국민입니다. 예, 시골에 계시잖아요. 예. 시골에 계시고 저 예. 역시도 시골에 아버님이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도 예. 뭐 같이 농사 지으시고 그러는데 예.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뭐 귀족 자녀인가요? 명문가 자녀인가요? 아니면 네. 대기업 뭐 자녀인가요? 아니면 이제 권력자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옛날에 뭐 한 자리 짱이라도 했던 그런 분의 자녀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 같이 아니면 뭐 여기 앵커님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제기를 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나.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달라. 어렵게 좀 들어주셔야 되고 들어주고 품어달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파 블랙 시위가 세 개로 나눠지는지 청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청년들은 뭐 아직은 뭐 피가 들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른들한테도 바른 말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잘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종국에는 합쳐진다고 봐요. 합쳐진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이 민경욱 의원도 요즘 자주 써먹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합쳐질 겁니다. 합쳐지니까 저를 포함 저도 이제 뭐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최창근 의원님도 적어도 우리 젊은 층들끼리는 우리가 화이팅을 한번 합시다. 화이팅을 해서 서로 우리끼리는 또 허심탄회하게 소통도 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우리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또 이렇게 메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한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서초역 앞에서 이제 대검 앞에 뭐 대법원 앞에서 오늘 집회가 오늘도 있는데 이 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뭐 기회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 시위든 불법 시위가 아니고 불법 선거든 부정 선거든 이 명칭을 뭐 이렇게 확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거나 이건 뭐 좀 냄새가 나는데 아니면 이거 깨끗하다 하시는 분들도 와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고 본인들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광화문 시위에서 10월 3일 10월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앞까지 이승만 광장 앞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채웠는데도 언론에서는 얼마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많은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접 와서 한번 보시라. 그게 왜 얼마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는지 아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세력도 있었고 서울역도 있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 청와대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합치고 여러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 입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게 쟤들은 어차피 갈라서서 안 된다. 어차피 이거 단합이 안 되는 그 조직들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다음 수순대로 같으면 대선 전에는 무조건 합쳐져야 되는 게 이거는 뭐 명제입니다, 명제.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뭐 방송상 뭐 적합한지 모르지만 옛날 과거에서는 뭐 선거판에 소위 뭐 주먹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뭐 많았다고 그러는데 아주 진짜 6.25 이후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 뭐 주먹을 쓰라는 건 아니고 청년들이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우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청년들이 윗세대들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나 뭐 아니면 윗세대들이 이거는 청년들하고 안 맞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프랑스 뭐 과자 이름 비슷한 마크롱 대통령도 뭐 청년이잖아요. 그럼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할까요? 자, 우리 청년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뒤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또 우리 애들도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 들거나
이 의구심이 드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 호소를 드립니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이제 뭐 우파, 뭐 보수, 뭐 미래통합당, 뭐 기독자유통일당,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공화당, 뭐 이렇게 여러 많은 우파당들이 있는데 우파도 이제 뭐 고관대장, 뭐 왕장님, 뭐 공주님 이걸 좀 탈피해가지고 뭐 여기 계신 앵커님이나 저 같은 뭐 시골에 뭐 농사 짓는 부모님 자제분들 이런 사람들도 할 말 좀 해봅시다. 왜 할 말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 합시다. 예. 아 진짜 뭐 예. 할 말 하고 뭐 시위 현장이나 있으면 가가지고 좀 할 말도 제대로 해보고 뭐 네. 주변에서는 누가 뭐라 그러면 네. 아니다고 진짜 샤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샤이 보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부끄러워 있는 게 아니고 네. 진짜 할 말 좀 해봅시다. 네. 그래야 어른들이 예. 청년들 이야기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뭐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겠지만 네.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고사라고 하죠. 죽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5시에 서초역에 집회가 있는데 여기 네. 앵커님도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도 좀 하시고 직접 나가서 제가 이 광고를 잠깐 할게요. 이게 제 사이트입니다. 제 사이트. 제 유튜브 사이트 명칭인데요. 브라이트 클럽입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는 우리 김문수 대표님 모시고 이경재 변호사를 같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최순실 사건을 예. 담당하셨던 이경재 우리 사건 담당하신 변호사님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장에 나가서 민경욱 의원님 계시면 민경욱 의원님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예. 우리 박주현 변호사도 저하고 국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국회 예. 박주현 변호사 국회 계실 때 보좌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 가서 한번 또 사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보면서 또 인터뷰 딸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따서 예, 그렇게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가입해 주시고 이 사람이 안 늡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 예. 좀 브라이트 클럽입니다. 브라이트 클럽 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이렇게 하면 라이트 브라이트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것도 우리가- 하나 이야기 좀 해주시죠. 광고하십시오 빨리. 저기 PD님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 치면 좀 나올 것 같은데. 광고해라.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모습도 있고요. 제 집에 아버님 도와가지고 포도 순 따기, 포도 뭐 약도 치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좌파분들이 뭐 노동을 해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몇 년을 지어보니까 좀 뭐 전문 용어로 노가다보다 더 힘든 게 농사였던 것 같습니다. 야, 최고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좌파들 만나고 그런 이야기 하면 나 농사 지어봤다. 농업 경영인, 뭐 보조 농업 경영인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노동 이야기는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 같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를 걱정할 정도인데 청년들 저보다 똑똑하고 뭐 많은 이제 직장에 다니신 분들, 뭐 학교에 계시는 분들 진짜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뭐 이렇게 계신 분들 제발 좀 저 같은 농사 짓는 사람도 걱정하잖아요. 좀 현장으로 좀 나오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예. 대한민국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최창근 위원하고 같이 예. 서초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힘을 합쳐서 예. 우리가 또 하나 된 힘으로 우리가 예. 또 목소리를 한번 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